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모르겠다. 빨리 6월 3일이 와서 대통령 이재명을 만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가 끝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국민들의 열망일 것입니다.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3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 우리 이 3표가 모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어제까지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4.74%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죠. 첫날 추이로 보면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습니다만 어제 들어가면서 좀 꺾였죠.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가 지금 목금에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사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투표를 많이 못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투표가 6월 3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은 분들이 하게 돼서 아무래도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동안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뭐 이런 데서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좀 유리했던 그런 형국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너무너무 투표가 하고 싶었던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내란 잔당을 찍으러 사전투표장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대다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 지역이 가장 높잖아요. 전남이 높고 그다음에 전북, 광주 등등 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라든가 경북 이런 데는 가장 낮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불법 개헌 내란을 일으켜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까 영남 지역에서는 선뜻 가서 찍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투표는 좀 하긴 하겠지만 미리 가서 찍어야 할 이유는 별로 못 찾았을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투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역대 두 번째로 높은데 그 사전투표의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가 한 3일 정도 남다 보니까 각 언론에서는 막판 변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기사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막판 변수 그러면 막말이니 뭐니 막말이 뭐 막판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막말은 지금까지 모든 선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막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준석이가 했습니다. 엊그제. 그러면 이준석이의 막말을 덮을 만한 막말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사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말에 대한 것은 이준석이가 10% 미만으로 꼬그라지는 그런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니까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은 변수가 이제 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뭐 특별히 그런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가 사상 최대의 막말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막말보다 더한 막말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것은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변수 그러면 뭐 단일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3일 새벽에라도 단일화를 할 것이다. 양두구육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녹록하지도 않고 또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런데 사실상 단일화는 있을 수 있겠죠. 이준석이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서 갑자기 중도 사퇴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 사퇴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김문수로 사실상 단일화가 되는 것이죠. 이준석이는 뭐 어차피 국민의힘과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표에서 쫓겨나니까 쬐끄만 쪽방에다가 지금 살림살이 하나 차려놓은 겁니다. 그것이 개혁신당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역시도 큰 시너지 효과는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단일화 역시 변수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율이 변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전투표로 보면 영남 지역이 좀 낮긴 하지만 결국 본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미리 가서 내란 잔당을 찍기는 쪽팔리고 그러니까 본투표 때 가서 슬쩍 찍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겠지만 예상을 해보건대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가서 내가 내란 잔당을 찍을 수 있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이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굳이 나까지 나가서 뭐 김문수를 찍어야 되나? 그러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것이죠. 그것은 아마 본투표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내란이라는 엄청난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그동안 쭉 지지를 해왔던 사람들도 사실 지금 멘붕에 빠져 있다. 그런 겁니다. 선거라는 게 원래 진영 간의 결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가 결집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결집이라는 것은 윤석열을 다시 지지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투표를 할까요? 이재명 찍으러 갈란가 몰라. 그 사람들도. 기왕에 이재명이 다 이겼는데 나도 이재명에게 그냥 한 표 줄란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야, 나도 찍어줬는데 좀 잘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원래 될 사람에게 밀어주자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에게로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마어마한 표차로, 압도적 표차로 제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이재명 대세론이 뭐 완벽하게 지금 거의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뭐 손학규도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찍어달라 그러더니 뭐 안철수도 이재명을 찍어달라 그러는데 또 국민의힘에 또 그 장군 출신이 있거든요. 한기호 의원이라고 장군 출신인데 사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갑자기 어제 강원도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잘해보겠다라고 또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어제 했는데 이분이 강원 선대 아마 총괄본부장인가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 그런데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장군답게 막 필성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또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박수를 치고 막 이래요. 갑자기 왜 국민의힘에서조차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안철수도 이재명 지지 좀 하지 마. 아무리 이재명이 좋아도 그렇지. 우리끼리 할 테니까 하지 말고. 한기호도 얼마나 진짜 극우에 가까운 보수거든요. 한기호 의원입니다. 4선씩이나 되는데 이분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뭐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정신들을 좀 차립시다. 국민의힘. 왜 이러십니까? 아무리 이재명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재명 하니까 이 사람들 귀에도 이재명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딱 박혀 있어. 그냥 유세를 해도 김문수 지원 유세하러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막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들 좀 차리시고 너희 일을 잘하세요. 왜 자꾸 이재명 지지하고 그래. 표 떨어진다니까. 하여튼 근데 조선일보 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언론 아닙니까? 근데 이 조선일보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사내 공지로 떴답니다. 이야, 조선일보가 지금 태세전환하는 겁니까? 심우정 편집국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선우정 이름이 심우정이 걔는 그거지.
검찰총장. 여기는 선우정. 성이 선우예요. 근데 사내 공지에다가 이렇게 썼어. 이번 대선은 과거 다른 선거와 달리 판세 예측이 가능한 예외적인 선거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기사를 준비시키는 게 상식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 김대중 칼럼,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고요. 김대중 기자, 칼럼니스트죠. 이분이 또 쓴 칼럼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60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는 대통령 10번 또 그리고 정권 교체 4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있었는데 이번만큼 두려운 선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론조사와 지표가 가리키는 대로 내일 모레 5번째 좌우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칼럼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조선일보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겠습니까? 또 좌우 갈라치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보수를 결집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든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데 역할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론조사, 지표 이런 것들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그렇게 가는 거겠죠. 조선일보뿐입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마찬가지고 문화일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경제 이런 데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당선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많은 기획 기사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제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청주 여기에서 유세를 하는데 어제는 강원도 원주라든가 이런 데를 돌았고요. 그러면서 충주에 갔습니다. 충북 충주. 여기가 이재명 대표의 처가라고 그래요. 처가.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처가 동네에 갔더니 그 정자가 너무 비좁더라. 그래서 이 정자를 좀 어떻게 좀 늘려달라라고 군수나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 늘렸답니다. 왜 못 늘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사유지여가지고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수용이라도 해서 내가 그거 정자 한두 평 늘리는 거 나는 했을 거다. 나는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소박한 공약 하나를 내놓습니다. 우리 처가 동네 정자 하나 놔드릴게. 늘려드릴게. 고속도로는 못 놔준다 했어요. 우리 처가 동네 고속도로는 못 놔드리지만 처가 동네에다가 정자는 이제 내가 좀 늘려드릴게요. 라고 소박한 공약을 하나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고 또 큰 아젠다를 정해놓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는 그런 포근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가 동네 오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소박한 공약을 하기 전에 배우 김가연 씨가 지원 유세를 한 것이 아주 큰 화제가 됐죠. 이재명 TV 여기를 보니까 파란 옷 위에도 입고 저도 파란 옷을 하나 입어야 되는데 파란 옷이 없네. 어떻게 어디 갔지? 그리고 파란 머리띠도 두르고 이렇게 갔던데 고향이 광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5.18 때 80년 5.18 때 9살 소녀였는데 광주에 있었다. 엄마 손을 잡고 법원 앞을 지나가는데 하얀 천에 덮인 뭔가가 있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렇게 힐끗 엄마가 보지 마라. 벽만 잡고 걸어라. 라고 했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봤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시체였다.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신이었다. 그러면서 김가연 씨가 막 울더라고요. 참 80년에 5.18 그때 김가연 씨가 광주에 있었다. 울면서도 유세는 잘하던데요. 역시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폭도로 몰렸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12.3 계엄을 했을 때 너무너무 놀랐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김가연 씨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잘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재명을 다른 쪽에서는 싫어하느냐. 이재명이 너무너무 잘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배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죠. 배우 이원종 씨라든가 또 이기영 씨라든가 또 박혁권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 밥줄이 끊겨도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밥줄이 끊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블랙리스트를 이명박 시절에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 블랙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예인이면 지지 못합니까? 연예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지하는 겁니다. 뭐 저야 자연인이니까 당연히 자연인으로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고 하지만 배우들도 지지할 수 있죠. 근데 김가연 씨의 그 어제 그 5분 동안의 짧은 지원 유세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영상이 많이 돌아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예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제 광주는 고향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972년 올해로 54세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5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많은 대통령을 보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9살의 나이로 제가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일 날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 말 하나에 2층 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노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열이 넘어가 나서 엄마는 옆 동네에 있는 소아과로 아이를 데려가야만 했어요. 엄마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법원 앞을 지날 때 이런 광장 앞에서 하얀 천이 덮인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당황하셨고 저의 손을 잡고 벽을 잡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9살 소녀는 곁눈질로 보았고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얀 천 밖으로 나온 피가 묻고 흙이 묻은 발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많은 이들은 이런 말들을 못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폭도다, 사태다 이런 것들로 매몰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했던 거고 우리가 평화롭게 발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 이후로 마음을 어떻게 하시며 살았습니까? 단순히 그가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 내 이 한 표로 그를 작살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설레. 그 청년의 말에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에게는 갈라치기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잘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가 너무 잘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기름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걷어도 다시 나오고 걷어도 다시 나오는 그런 기름막 같은 존재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얘기는 정말 너무도 많은데 시간이 짧다라는 것밖에 안 느끼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가 투표를 한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고 왔나요? 우리 젊은이들, 저는 지금 54세의 나이지만 아직도 리그 오브 레전드 롤플레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이 세상에서는 저는 13살 소년과도 팀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너 좀 잘하는데? 너 몇 살이야? 할 때 난 48세야. 하지만 그 친구는 믿지 않았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이재명 씨가 만들어줄 것이라 저는 그래서 그를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